혹시 아이폰 쓰면서 노트북은 윈도우 쓰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폰은 아이폰, 이어폰은 에어팟, 시계는 애플워치인데 이상하게 노트북만 윈도우인 거죠. 그런데 이 조합 좀 아까운 조합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이폰이 가진 능력의 절반은 맥북이 옆에 있을 때 나오는 건데 노트북이 윈도우면 그 절반을 통째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맥북까지 쓰셨을 때 실제로 뭐가 달라지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고, 반대로 이런 분은 굳이 안 사도 된다는 것까지 돌려 말하지 않고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본인이 맥북으로 가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 딱 정리되실 거예요. 아이폰이랑 맥북을 같이 쓰면 뭐가 좋냐? 오늘 7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복사 붙여넣기 기능이에요. 제일 기본이기도 하면서 한번 맛보면 제일 못 끊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지금 아이폰에서 윈도우 노트북으로 뭔가 옮길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거나 메일로 보내거나 케이블 꽂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아이폰이랑 맥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이폰에서 사진이나 파일 길게 누르고 에어드랍 누르면 옆에 있는 맥에 바로 날아갑니다. 중간 과정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에서 글자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복사하면 맥으로 와서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끝나요. 이게 애플이 유니버셜 클립보드라고 부르는 기능인데요. 같은 애플 계정으로 로그인돼 있으면서 두 기기가 가까이 있으면 알아서 됩니다. 한번 손에 익으면 다시는 카톡으로 나한테 파일 보내는 방식으로 못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핸드오프라는 기능이에요. 이건 작업을 이어받는 기능인데요. 맥에서 아이폰으로 뭔가 찾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야 할 때, 윈도우였으면 주소를 나한테 보내거나 폰에서 다시 검색했겠죠. 맥이랑 아이폰이 연결돼 있으면 아이폰 화면 아래쪽에 사파리 아이콘이 뜨는데 그거 한번 누르면 맥에서 보던 페이지가 아이폰에서 그대로 열립니다. 반대로 아이폰에서 보던 걸 맥에서 이어받는 것도 되고요. 메모, 메일, 지도, 그리고 애플 기본 앱은 다 됩니다. 이 작업은 어느 기기에서 해야 하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살다 보면 한 번씩 서류에 서명할 일이 생기잖아요. 계약서, 신청서, 각종 동의서. 예전 같으면 파일 출력하고 펜으로 사인하고 다시 스캔해서 사진 찍어서 보냈죠. 프린터가 없으면 그거 하러 밖에 나가기까지 하고요. 맥이랑 아이폰이 있으면 프린터를 아예 안 켭니다. 맥에서 그 PDF 서류를 열고요. 서명 아이콘 하나만 누르면 옆에 있던 아이폰 화면에 사인할 수 있는 칸이 떠요. 아이폰에 손가락으로 쓱 사인하고 완료를 누르면 그 사인이 맥 서류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손가락으로 그린 거라 삐뚤빼뚤할 것 같죠? 그런데 확대해도 안 깨지고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요. 크기랑 위치까지 마우스로 맞출 수 있고요. 한번 등록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저장돼 있어서 서명할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꺼내서 쓰면 됩니다. 기기를 바꿔도 그 서명이 계속 따라오고요. 비대면으로 서류 주고받을 일이 많은 분들은 이거 하나 때문에도 맥이 정말 유용하실 거예요. 네 번째, 아이폰 카메라를 맥이 그냥 가져다 씁니다. 맥에서 문서 작업하다가 사진을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우스 우클릭하고 사진 찍기를 누르면 옆에 있던 아이폰 카메라가 저절로 켜져요. 아이폰으로 찍으면 맥 문서에 바로 사진이 들어오게 됩니다. 스캔도 됩니다. 문서 스캔을 누르고 아이폰을 종이 위에 갖다 대면 알아서 종이 테두리를 잡고 반듯하게 스캔해서 맥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할 때 아이폰이 아예 맥 웹캠이 됩니다. 아이폰 후면 카메라 화질이 웬만한 웹캠보다는 훨씬 좋으니까요. 배경 흐리게 하는 것도 얼굴 밝게 하는 것도 다 되고요. 특히 맥 미니처럼 카메라가 아예 없는 맥을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따로 웹캠을 살 필요 없이 아이폰 카메라를 쓰시더라고요. 웹캠 값을 아낄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생활이 편해지는 기능입니다. 아이폰은 안방에서 충전 중이에요. 나는 거실에서 맥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예전에는 방으로 뛰어갔겠죠. 아이폰이랑 맥이 연동돼 있으면 아이폰에 온 전화가 맥 화면에 그냥 떠요. 그럴 때 그냥 맥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문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요즘 사이트 로그인할 때 인증번호 문자 많이 오잖아요. 그게 맥에서 바로 확인이 돼요. 여섯 번째, 이건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이 제일 놀랍습니다. 맥 화면 안에 아이폰 화면을 그대로 띄웁니다. 그리고 맥의 마우스랑 키보드로 아이폰을 조작해요. 아이폰은 잠근 상태에 그대로 두고요. 아이폰이 가방 속에 있어도 맥에서 카톡하고 인스타 보고 배달 앱을 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폰에만 있는 앱, 맥엔 없는 앱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맥 화면에서 그냥 쓸 수 있게 됩니다. 파일 옮기는 것도 돼요. 이게 바로 아이폰 미러링이라는 기능인데, 맥은 요즘 나온 애플 실리콘 맥이나 2018년 이후 맥이면 되고, 아이폰은 iOS 18 이상이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사실상 아이폰이랑 맥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번째는 보너스입니다. 아이패드까지 쓰시는 분들을 위한 건데요. 맥 옆에 아이패드를 딱 놓으면 맥의 마우스 커서가 아이패드 화면으로 스르륵 넘어가요. 마우스랑 키보드 하나로 맥이랑 아이패드를 동시에 쓰는 거예요. 파일이나 사진을 맥에서 아이패드로 끌어다 놓는 것도 되고요. 저처럼 아이패드가 없는 분들은 이건 그냥 이 정도도 되는구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이폰만 있으셔도 앞에 6개는 다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맥북 당장 사야겠다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사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회사 업무가 한글이나 엑셀, 관공서 사이트 중심인 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맥용 한글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윈도우스에서 쓰던 한글만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한글이랑 엑셀을 붙잡고 사는 직구는 아직은 윈도우가 편한 게 맞아요. 둘째, 게임 하려고 노트북 사시는 분들. 맥은 게임에 약합니다. 돌아가는 게임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 윈도우만큼은 아니에요. 게임이 목적이신 분들은 맥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혼자 맥북을 쓰실 예정이고 아이폰을 이미 쓰시고 있고 카톡 영상 편집이나 가벼운 문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맥북이 정말로 좋습니다. 반대로 회사 문서 작업이 빡세거나 게임이 주 목적이시면 윈도우가 정답이에요. 이건 취향 문제가 아니라 용도 문제라서 용도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기능을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저를 윈도우로 못 들어가게 만든 건 유니버셜 클립보드랑 에어드롭입니다. 이 둘은 제가 거의 맨날 쓰다시피 하거든요. 아이폰이랑 맥이 할 수 있는 일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두 기기 사이에 오가는 파일이나 정보가 정말 많거든요. 그걸 매번 카톡이나 케이블을 거쳐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단계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작업 속도에서 차이가 벌어져요. 클라우드나 카톡을 거치면 용량 제한도 걸리고 업로드 다운로드 시간도 무시 못하잖아요. 지금 이 영상도 아이폰으로 찍고 있는데요. 촬영이 끝나면 바로 맥북으로 에어드롭해서 곧장 편집에 들어갑니다. 파일 하나 옮기겠다고 클라우드에 옮기고 다시 받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생각보다 큰 차이예요. 이 편한 맛을 한번 맛보면 다시 파일을 나한테 메일 보내던 시절로는 못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아이폰은 쓰고 계신데 노트북이 윈도우라면 지금 아이폰을 반만 쓰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 기능들이 그 증거고요. 아이폰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만큼인데 노트북이 윈도우라 그 절반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맥북 뭐 사야 되는데 싶으실 텐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에어를 사야 할지 프로를 사야 할지, 이 두 기기가 차이가 110만 원인데 이 110만 원 차이가 나한테 필요한 값인지 아닌지, 램이랑 용량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이거 혼자 검색하시다 보면 더 헷갈립니다. 사람마다 쓰시는 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둔 게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나는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본인 상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어떤 맥북이 맞는지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비싼 거 샀다가 후회하는 것보다 물어보고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폰 쓰는 사람이 맥북 처음 살 때 딱 이 세팅만 해두면 되는 것들, 그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